그 15번 같은 경우는 그냥 앞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다, 창작물 보호다 싶으면은 그냥 페이턴트 저 특허 뜬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내용에서 이미 여기서는 목적 자체가 프로텍트 지적재산권 지재권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프리벤트 A from B죠. 뭐뭐 하지 못하게 막다. 뭘 막을 거야? 카핑. 자신의 것을 복제하지 못하게 막을 목적으로 뭐 하기로 했어요? 빵꾸를 신청했었는데 be registered for be registered for 자체가 수동태이긴 한데 번역이 뭐뭐를 신청하다라고 돼요.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지키고 복제를 막으려고 저 발명품 뭘 신청했을까를 따져보면 정답은 A, patent가 답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이드라인 자체는 제너럴 룰이에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규칙이고 이 부분은 너 내가 이 선 안 넘을 테니까 너도 넘지 마 해서 서로가 따라줘야 되는 지침이거나 아니면 학원 쪽에서 학생에게 따라주세요라는 지침이거나 이제 서로가 상호적으로 지켜야 되는 지침, 규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 신청하는 개념은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걔 지으시고 얘도 안 돼. 프로토콜 자체도 외교 의뢰나 상호 협의를 말하는 거예요. 외교 의뢰나 상호 협약 말하는 거야. 우리 원전수 하루에 뭐 1톤만 내보낼 테니까 너네도 1톤만 내보내. 이런 식으로 서로 협약하는 관점이어서 사실 3, 4번은 뭐 헷갈렸을까요? 근데 이거는 페이턴트 특허 저 단어만 알면 맞추는 문제라 얘는 이제 크게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 1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칸 오른쪽에 rather than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늘 얘기했지만 A rather than B 같은 경우에는 B라기보다는 A다 해서 A 쪽의 해석의 강조가 있는 것도 맞고 얘네 둘이 대조의 조건도 맞는데 I rather than you 너라기보다는 내가 적절해 하면 너는 부적절한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B라기보다는 A다라고 해석이 될지언정 어쨌든 B 이쪽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관점을 봤을 때 in moments of crisis 위기의 순간에 it is often those 흔히 그 사람들입니다. 누구? 빵꾸하는 사람들 rather than wait to be asked 요구될 때까지 기다린다기보다는 빵꾸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who make the most profound impact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를 it is who 강조구문으로 보셔도 돼요. 여기 it is who 강조구문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rather than wait to be asked가 근거예요. wait to be asked 해서 요구받기를 기다리는 거. 요구받기를 기다린다기보다는 그럼 이쯤에서 누가 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했을 때 직접 나서는 관점으로서 단어를 찾아야 돼. 그래서 정답은 2번 volunteer가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rather than wait to be asked를 읽어서 요구를 받는 걸 기다리지 않는다는 건 바꿔 말하면 직접 나서서 한다는 얘기니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글자만 찾는다. 그래서 그거만 살짝 가볍게 고민해 보시면 2번 발론티어를 찍기가 좋았고 얘는 제가 항상 정의 알려드릴 때 willing to do something 뭔가를 기꺼이 하려는 자세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구받길 기다리지 않는 자세로서 직접 하려는 자발적으로 나서는 자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끝.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다음 17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쉬운데 이제 다른 한켠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7번 이제 상황, 정황을 가지고 접근하는 문제인데 The new CEO 존 앤더슨 씨가 새로운 CEO의 이름이고 그 친구가 after taking office 취임한 뒤에 immediately reached out to his blank in the rival company 경쟁사에 있는 그의 빵꾸에게 연락을 했어요. To discuss possible future collaboration 가능성 있는 앞으로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경쟁사에 있는 그의 빵꾸에게 연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쨌든 목적은 discuss 앞으로의 협의에 의해서 협의, 협력, 협동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연락을 했는데 to his 빵꾸 경쟁사에 계시는 그의 빈칸에게 연락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상황상 내가 지금 취임 직후에 경쟁사에게 콜라보 좀 하시죠 라고 논의를 하려면 상대 회사 측 누구에게 연락을 했을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CEO에 올라오고 나서 상대 회사에게 앞으로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저쪽 회사 대표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CEO에게. 그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2번이 안 되는 이유는 his representative를 쓰면 그의 대표니까 갑자기 상대방 회사에 있는 나의 대표가 되어서 말이 안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 지우고 정답은 3번 counterpart가 답이 되는데 제 얘기를 들어볼게요. counterpart의 상대, 상대방이라고 쓰이는 저 글자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강남 원장의 종로 카운터파트는 종로 원장님이에요. 한국 대통령의 미국 카운터파트는 트럼프. 해서 다른 위치에 있는 동등한 계급이나 지위를 가리킬 때 카운터파트를 써요. 서로 다른 위치에 있어. 다른 위치에 있는데 계급 등등의 급이 똑같아. 그 대상을 가리키는 말을 상대방 카운터파트로 써요. 한국 환경운동의 미국 카운터파트는 미국 환경운동입니다. 뭐 그런 형태로서 사람, 삶을 할 거 없이 다른 장소에 있는 같은 급의 것을 가리킬 때 카운터파트를 쓰게 돼 있다. 방금 제 얘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글을 읽을 때 카운터파트가 마치 대명사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럼 his 상대방 경쟁사에 있는 그의 상대방 카운터파트는 뭐야? 경쟁사 CEO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잡아가게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그 글자를 아냐고 묻는 거고 associate는 동료, 친구 아니면은 준회원이란 뜻이 있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끝. 그래서 그냥 상황을 두고 CEO 취임 이후에 협력을 논의하려고 상대방 누구에게 연락을 했을까? 그 정도면 이 대화의 급이 맞는 사람을 골라야겠지? 라고 그 정황을 가지고 푸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 18번은 난이도 자체는 쉽지만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첫 번째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아이디얼리즘부터 foreign policy까지가 해석상 동의어로 받아주고 있는가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고요.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고 그 다음에 여기 equality라고 돼 있는 부분과 compete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의미상 반의어 관계에 있는지까지 확인이 되냐 마냐 이게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유리하게 풀 수 있냐 없냐를 결정짓는 거였고 그 다음이 표현이에요. 표현. 그 다음이 이제 표현까지 빵꾸에 들어갈 말과 함께하는 표현을 알고 있느냐 이제 거기까지가 문제 풀 때 핵심이었죠.
In its earlier diplomatic relations with Asia, 아시아와의 초기 외교 관계에서 the American government, 미국 정부가 had always insisted upon equality of commercial privileges for all nations.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상업적인 특권에 대한 평등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the idealism in American foreign policy, 미국의 외교 정책에 존재하는 이상주의, 그게 뭐야? 아까 얘기한 거. 그 부분이 was at blank with the desire to compete, 경쟁을 하려는 욕구와 빵꾸입니다. 누구랑? With Europe's imperial power for influence and advantage in the Far East, 극동 지역에 존재하는 영향력과 이점을 위한 유럽의 제국주의 열강 국가와 경쟁을 하려는 욕구와 어떤 상태이냐를 묻고 있어요. 그럼 그러나를 통해서 역접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아이디얼리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미국의 외교적 이상주의인데 그것이 무엇이다?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평등, 상업적 특권에 대한 평등을 주장하는 나라야. 근데 이러한 이상주의를 가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경쟁을 하려는 욕구와 어떤 상태냐를 묻는 건데 사실 이게 극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이라든지 내지는 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경쟁을 하려는 욕구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요거 살짝 재진술해 보면 결국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픈 미국이 여기에서 우위를 점하고픈 욕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문제는 본인들의 이상만으로는 모두와 똑같이입니다 라고 주장을 해오면서 정작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하고는 우위를 점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 미국의 이상주의는 이와 같은 욕구와 서로 부딪히고 어울리지 않는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 끝났으면 서로 모순 관계다, 부딪힌다, 이게 필요한데 마지막에 이거를 be at odds with 세 표현까지 알고 있느냐 꾸역꾸역 쥐어짜가지고 묻는 거죠. 뭐뭐와 불화하다,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불화하다, 상충하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표현까지 쥐어짜가지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반 같은 경우는 빌드업 나갈 때 프로이드가 자기 자신의 자아와 본체가 다르다는 이론을 만들었다 했던 그 문제에서 at odds의 표현을 한번 배웠던 적이 있긴 합니다. 사실 물론 그걸 기억했으면은 뭐 좀 쉽게 볼 수 있는 문제는 맞았고요. 그때 이후로는 근데 거의 못 본 표현이라 뭐 까먹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끝. 요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업 때 늘 얘기하는 해석상 동의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1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한테 정답 보기를 biased, 편파적인, prejudiced, 편견을 가진 이런 글자로 줬으면 좀 노골적으로 쉽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이것도 충분히 노골적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텔레비전 커머셜스, TV 광고가 present blank views of the sexes, 성별에 대한 네모한 견해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most of the commercials that have voice in the background, 배경에서 목소리를 가지는 광고들이란 광고 중에 그냥 목소리 나오는 거예요. 위 제품은 하면서 뒤에서 웅얼웅얼 떠드는 거야. 근데 그게 are sung or spoken by men, 남성에 의해서 흥얼거려지거나
말해진대요. 즉 남성이 말한다는 얘기죠. And men have a wider variety of roles than women.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더 넓은 역할을 하고요. In as shown during children programming. 아동용 프로그램 동안에 보여지는 광고란 우리 중간 광고 있지? 드라마 보다 보면 30초 뒤에 계속 뭐 이런 거. 네, 그런 광고에서 Men and boys are shown more often than women and girls. 남자애들이 여자애들보다 훨씬 더 많이 보여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지금 for example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이 하는 얘기는 광고에서 주로 남성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로 들어주고 있어요. 광고에서 주로 남성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사례를 들어주고 있죠. 그럼 이 사례만 가지고 성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진 거냐? 성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진 거냐고 했을 때 당연히 편파적이고 편견을 가진 등등 이런 멘트가 들어와줘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정답은 2번의 스테레오타입으로 답을 줬네요. 정답은 2번. 끝. 그럼 이제 그 고정관념을 가진 견해, 정형화된 견해가 답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하고 많은 보기 중에 이 보기를 줬을 때 어떤 의미로 들어가는지까지 같이 살펴보면 성별에 대한 정형화된 견해라고 얘기하면 야 이럴 땐 이런 성별이지 하고 고착화된 사고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 광고 그 남자 했어야지. 아 그 역할 남자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성별에 대해서 고착화된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례만 보아도 백그라운드 목소리, 다양한 역할, 아이들 프로그램 광고 여기서 남자를 사용해야 된다는 견해가 자리 잡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stereotyped, 고정관념, 정형화된 견해라고 표현을 했나 보네요. 그래서 그렇게 정답 이해까지 같이 해보시고 쌤 그럼 앞으로도 혹시 편파적, 차별적 견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고정관념이란 글자로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고려하시죠. 다음 20번 보시면 이건 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야, 걔 오늘 밥을 왜 안 먹었을까? 우울한 일 있나? 남친구랑 헤어졌나? 라고 하면 밥을 왜 안 먹었을까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헤어졌을까? 우울할까? 라고 궁금해 해보는 이유는 밥을 안 먹은 이유에 대해서 따져보는 거죠. 방금 제 얘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여기 두 번째 의문문이 그어줘예요. 1400년도 지난 저 철학을 왜 지금도 보고 있을까? 기독교 문화가 이러지 못해서일까? 하고 따져보는 원인을 설명하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 어조를 좀 볼 수 있으면 나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면 보기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속어법 진행하면서 아 그래서 이 내용이었구나 라고 뭐 거꾸로 잡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잡아서 풀 수 있었는지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표현은 첫 줄에 occupy 나오는데 occupy oneself with을 쓰시면 이게 어디에 몰두하다, 전념하다, 뭐 종사하다도 있어요. 무슨 일에 종사하십니까? 할 때 그거. 그리고 이 그릭 필로소피라는 거랑 플라토닉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과 디스가 가리키는 히슨 필로소피가 바로 앞서 말한 그리스의 철학이었다는 거.
이렇게 다 같은 말이었다는 거를 잡으시면서 보통 크리스천 컬처와 그리스 문화나 철학 따위는 서로 반의 관계에 있다는 것까지 같이 문제하면서 얘기를 다 해볼게요. 그리고 그 너네 프린트 둘째 줄에 1400년 나오죠? 거기 읽을 때 시간이 나와주고 시간, 기간 이런 거 나와주고 꼭 after뿐만 아니라 before도 상관없어요. 전치사로 쓰여도 되고 접속사로 쓰여도 돼. 해석을 할 때 마치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거든. 그럼 3 days after she arrived라고 하면은 그녀가 도착한 지 3일 뒤. 그녀가 도착한 지 3일 뒤. 이렇게 읽히고 3 months before 이게 뭐예요? before 괜찮았어? her death. 그러면 그녀가 죽기 3달 전 이렇게 읽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참고하세요. 그녀가 도착한 지 3일 뒤. 그녀의 죽음 3달 전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유스티아누스가 플라톤 학파를 해산시킨 지 1400년이 지난 투데이 지금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번역할 때 해석이 조금 덜컥거렸던 분들 그거 참고하시고 읽어볼게요. Why do we occupy ourselves today? 대체 왜 오늘날 우리가 몰두하고 있을까요? With the study of Greek philosophy.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는 것에 왜 지금도 몰두하고 있을까? 1400 years after the Emperor Justinian dissolved the Platonic Academy. 황제 유스티아누스가 플라톤 학파를 해산시킨 지 1400년이 지난 지금에서 왜 대체 이걸 공부하고 있을까? 응? 그 플라톤 학파가 뭔데? The last of the Greek philosophical schools. 그리스 철학 학파 중 마지막이었던 그 학파들 중에 마지막이었던 요거 그거 유스티아누스가 해산시켜버린 지 1400년이 지났어. 근데 왜 지금도 그 공부하고 있냐 라고 단순히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공부하고 있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have one of the half thousand years of Christian culture 1500년에 달하는 기독교 문화가 not been sufficient to blank this heathen philosophy. 이러한 이단적 철학을 빵꾸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서일까? And make it blank for us. 그리고 우리에게 그 철학을 빵꾸하게 만들 만큼 충분하지 않아서일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야, 그리스 철학 왜 지금도 보고 있냐? 기독교 문화가 충분하지 않아서일까? 라고 원인을 따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래서이지 않을까 하고 뒤에 문장에서 원인을 따지는 어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살짝 다듬어 보면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not sufficient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적어볼게.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옮겨서 적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체 얘네가 무엇을 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서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단적 철학이 바로 앞서 말한 그리스 철학과 해석상 동의어고요. 그 친구를 빵꾸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서 그리스 철학을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단 철학을 우리에게 빵꾸 되게 만들 만큼 충분하지 않아서 그리스 철학을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기독교 문화가 이와 반대가 되는 이단적 철학, 그리스 철학을 무엇을 할 만큼 충분치 않아서, 즉 구체적으로 뭘 하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 철학을 보고 있을까로 원인을 따져보면 여기서 첫 번째 빵꾸에서 exalt하고 consecrate가 지워져요. 그래서 쟤네들을 지우고 supplement와 supersede 두 개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대체하지 못했다는 거는 결국 제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겠어? 그럼 두 번째 빵꾸 들어갔을 때 역시 그 철학을 무엇이 되게 만들지 못해서였을까라고 한 발짝 더 나와 보면 얘가 지워지면서 정답은 4번으로 답이 끝나는 거죠. 정답은 4번 끝. 그럼 기독교 문화가 이단적 철학을 대체해버릴 만큼 충분치도 않았으며 그것을 불필요하게 만들 만큼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즉 기독교 문화가 저 이단 철학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여기에서 본 거죠. 정답은 4번. 나 봐봐. 이 문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끝으로 제 얘기 잠깐 들으세요. 재미로 들으세요. 기원전 300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310몇 년이 30몇 년인지 이제 까먹어갖고. 그래서 그 일단은 헬레닉하고 그레이건요, 알렉산더 아저씨를 기준으로 보는데 괜찮아요. 그냥 다 그리스 문화야. 얘네들의 경우에는 일단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사고를 하고요. 인간을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힘센 놈 나오면은 오 헤라클레스의 피를 물려받은 자 이러고 나대잖아요. 네. 발 졸라 빠르면 제 머큐리 아들인가봐 이러고. 그래서 인간을 신격화하고 기본적으로 다신이요. 다신 여러 신을 섬겨요. 근데 이랬던 그리스를 다음에 누가 무너뜨리죠? 로마가 와가지고 밟아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가 처음 그리스 밀었을 때 이거 내비뒀어요. 처음에 정복했을 때는요. 이거 내비뒀어. 해라. 다 믿어라. 냅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너무 문란해지는 거예요. 신이 너무 많아지고 황제는 하나인데 갑자기 지들이 소를 믿는 신 만들더니 소가 졸라 센 거야. 거기서는 소만 믿어. 막 그런 식으로 미신 이단 이게 너무 세지니까 나라가 문란해져서 나중에 테오도시우스라고 이 황제 아저씨가 국교를 그 기독교로 다 통일시켜 버려요. 싹 밀어가지고 그때 가톨릭으로, 이 가톨릭이 이제 온리 원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하나로 통일시켜 버려.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으로 바뀌어요. 유일신 사상으로 바꾸고 오로지 하나님 한 번만 보는 거야. 그래서 요 배경 때문에 보통 그리스 헬레닉 문화랑 기독교 문화하고는 다 반대로 봐요.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배경 지식의 관점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 여러분 그 마늘하고 쑥 먹고 인간 된 거 누구죠? 곰이냐? 웅냐? 호랑이는 중간에 톡 꼈죠. 못 쳐먹어갖고 그지? 근데 그거 우리끼리는 단군 신화 알면은 그냥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애들은 태어나면서 그거 배우나? 단군 grandfather 이러면서 막 그거 뭐 배우진 않을 거 아니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우리 저기 배경 지식은 아니라는 얘기가 살면서 그냥 듣게 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얘네 교과 과정에서는 이런 걸 그냥 들어요. 워낙에 창조론 이거 위주로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 그냥 알게 되는 부분인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 국어 시험 베껴서 본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 아는 거는 그냥 막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거 막 아씨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면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외우면 돼요. 네, 그냥 알면 되고 수업 때 내가 할게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정답은 4번 끝.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고 있을까? 기독교 문화가 이단적 철학, 즉 얘네랑 반대인 요 철학 못 없애서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원인을 따져보는 어조가 맞았던 거죠. 이 얘기도 뭔 말인지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그 어조 맞추는 것 때문에 난이도는 떨어지는데 우리 입장에선 그 어조를 알아갖고 풀어야 되니까 약간 그 체감 난이도가 오를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 21번 같은 경우는 빈칸 왼쪽에 be far from 쓰시면 이게 어디에서 멀리 있다. 우리 집이 강남에서 멀리 있으면 강남 아닌 거죠. 그래서 뭐뭐가 아니다인데 저도 이거 앞차 싶었어요. 제가 맨날 여러분 답 고를 때 빈칸 앞에 뭐 조심하라 그래. 부정어 조심하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죠. 앞에 낫이 하나 더 있더라고. 않지 않다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 그거 놓쳤으면 얘 어디 갔어? 그거 놓치면 얘 다 가가지고 3번 찍고 틀리는 거야 이거. 응? 겁나 아까운 문제 되는 거죠. 다 왔는데 마지막에 나타나 놓쳐서 조져버리는 문제. 그래서 항의는 김영에게 하시고 자. 그래서 it is salutary 유익합니다. To realize the fundamental isolation of the individual mind. 개개인의 마음, 생각, 맘대로 읽어. 개개인의 마음, 생각 그런 것이 근본적인 고립 상태다. 라는 걸 깨닫는 게 유익하다는 건 내 생각 따로, 네 생각 따로, 쟤 따로 다 따로다. 네 맘이 내 맘 같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좋을 거란 얘기죠. We have no certain knowledge of any conscious 어떤 의식, 생각에 대한 그 어떠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But our own 우리 것을 제외하면 하고 이거 except 대용 표현으로 읽어야 돼. 근데 혹시 여러분들 나대의 법비에서 낫이 다른 부정으로 들어와도 나대의 법비 해석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보신 분들은 우리는 그 어떤 의식, 생각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읽어서 그럼 우리 것만 알고 남의 것 모른다는 거구나. 이렇게 읽었어도 사고는 안 나요. 운이 좋은 케이스였던 거죠. 어쨌든 우리 것만 안다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내 건 알아도 남들 건 모르는구나. 라고만 다듬어서 읽었으면 일단 지금 문장에서는 운 좋게 사고가 안 나요. We can only know the world through our personality. 우리는 단지 우리의 개성, 성격을 통해서만 세상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살짝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개개인의 마음이라는 거 생각으로 읽어도 돼? 사람마다 다르다. 그거를 fundamental isolation, 근본적인 고립 상태라는 말로 대신 소개한 거죠. 결국 mind는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 자신의 것을 제외하면 그 어떤 다른 의식이나 생각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내 거나 잘 알지 남의 거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나 세상을 알아가는 거지 남의 생각까지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런 면에서 대체 이거를 알고 있는 것이 왜 유익할까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해주는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그죠? Because the behavior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is similar to our own 우리와 같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We suppose that they are like us.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같다고 가정을 해요. It is a shock to discover that 절을 발견하는 건 충격적인 일이죠. They are not. 그러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래요. 아, 그래.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쟤 저렇게 행동하는 거 나랑 비슷해서 내 마음이 네 마음,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내 마음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야. 그럴 때 쇼크가 오니까 미리서 알아두라고. 아, 그래도 쟤랑 나랑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란 얘기예요. As I grow older,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I'm more and more amazed to discover. 뭔가를 알게 되어서 점점 더 놀랍게 됩니다. How gre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one man and another. 한 사람 그들이고 또 다른 이 사이의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서 점점 더 놀랍기만 하대요. 그래? 그럼 지금까지 읽은 부분, 방금 전까지 읽은 부분을 또 살짝 요약을 해볼게요. 거기는 이제 제 식대로 한번 다듬어 볼게요. 거기 나온 내용의 어조는 이게 similar, 뭔가 비슷한 거야. 쟤 나랑 뭔가 닮은 감이 있는데? 그래서 suppose 그들과 내가 똑같다. 쟤네하고 내가 us라고 돼 있네요. 쟤네들 우리하고 똑같네 라고 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쇼크. 쟤네 나랑 달라를 알게 되면은 충격적인 일일 수 있고, 그리고 amazed, 점점 더 놀라워하게 돼. 얼마나 다른지요 를 알게 되면서 점점 놀라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다 비춰보면 어쨌든 화자가 믿지 않지 않다. 믿지 않지 않다. 즉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이 내용을 싹 요약을 하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결국 우리는 다르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개개인들이 다 달라요. 이거 알아두는 게 유익할 거야. 왠 줄 알아? 네가 비슷한 줄 알고 우리 똑같네 했다가 다르다는 걸 봤을 때 놀랄 수 있거든. 야, 나도 나이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에 놀란다. 응? 요 어존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뭘 믿어? 우린 달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제 얘기를 잠깐 들어봅시다. Most pictures are unique. 저 많은 그림들이 유니크하다 라고 읽으면 이거 뜻 뭐라고 읽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문장이? 자, 내 얘기 들어봐봐. 첫 번째, 유니크한 그림이 있는데 그 유니크한 그림이 여러 개 있다고 읽을 거냐, 아니면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으로 읽을 거냐. 나 봐봐.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죠? 네, 이거예요. 그래서 유니크는 여러분 only one이에요. only one. same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복수명사 관점을 유니크로 묶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겹치지 않는 only one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everyone, everyone이 유니크란 얘기는 everyone으로 지칭하는 그 모든 이가 다 only one, only one, only one, 겹치지 않는 유니크란 얘기야. 다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분 unique ways라고 하잖아요. unique ways 하면 독특한 방법들이죠. 그럼 그것만으로도 겹치지 않는 여러 방법이라 다양한 방법이라고 해석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겹치지 않는 여러 개니까 서로 다른 방법 아니야. 그래서 야, 이거 완전 레어템이야 라고 얘기할 때 유니크는 그래 독특한 그거 하나밖에 없는
당연히 그런 의미겠죠. 근데 때로는 어떤 복수의 관점하고 같이 쓰일 때에는 겹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개 있다. 해서 only one, 겹치지 않는 only one이 여러 개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되면서 모두가 유니크한 상태다. 즉 저마다 다 다르다. 이제 이렇게 재진술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요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한양대반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봤을 때는요. 이거 다 맞아야 됩니다. 틀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방향을 놓고 생각했을 때에는 제가 볼 때 틀릴 만한 문제가 18번 하나고요. 그래, 단어 때문에 17, 18번이랑 21번에서 부정어 놓쳐갖고 3번 찍는 거. 뭐 그렇게 세 문제 정도는 아깝게 나갈 수 있다. 세 문제 정도는 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순서 맞추기 얘기 잠깐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 제가 학생 때는 순서 맞추기가 더냐 어냐 디스랑 대시 있냐 뭐 이런 걸로 순서를 맞추는 게 있었는데 그 스킬성 풀이가 아주 안 되진 않습니다. 요즘 뭐 그 출제 빈도가 줄어들었을 뿐 이제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푸는 거 자체가 제가 수험생일 때처럼 절대적이진 않아요. 우리 땐 순서 맞추기 완전 날로 먹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정관사 있냐 없냐 부정관사 있냐 없냐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다 되는 상황이라 순서 맞추기 나오면 완전 땡큐였거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요즘 같은 경우는 보기 4개가 있으면 이거 다 읽거든요. 그냥 저 4개를 그냥 쭉쭉쭉 읽은 다음에 떨어질 수 없는 2개를 찾는 게 먼저예요. 이 복이랑 이 둘은 절대 떨어질 수 없다. 그 둘만 찾으면은 경우의 수를 넣어봤을 때 보기가 2개가 남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는 완전 꽁인 게 하나밖에 안 남아. 여기서 전통적으로 기대되는 바가 있어요. 예술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기대되는 바가 있어.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예술의 바로 그 정의에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D번하고 A번이 역접으로 엮이는 게 얘네들은 때려 죽여도 못 떨어져요. 그럼 DA가 붙어있는 보기를 일단 남기고 나머지가 앞에 가냐 뒤에 가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4번에 그 보기 하나밖에 없어갖고 그냥 찍고 넘어가는 문제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보기 2개만 잡으면 돼. 그럼 알아서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끝. 근데 C하고 B가 떨어질 수 없음을 잡으신 분은 어감이 좋으신 겁니다. C하고 B가 뗄래야 뗄 수 없다를 먼저 잡으신 분은요. 그분은 해석력이 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단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관점을 먼저 얘기했어요. DA가 뗄 수 없다고. 그럼 이제 보통 2개 남기고 나머지가 어디 오냐를 보는 건데 지금은 DA 하나밖에 없어서 4번 찍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였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끝. 종 치고 들어와서 시험지 조금만 더 얘기하고 수업할게요. 그래서 일단 쉬세요. 종 치면 들어올게. 네.